안녕하세요. 코시국 회시생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득 이제 정말 합격 쓰기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일단 재무회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예 강의 들어야 되나요? 제 답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5유예 체계 하에서 3유예 이하의 유예생 분들은 뭐 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듣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 이제부터 논외로 하고, 저는 이제 동차생 분들 그리고 뭐 다유예 혹은 3차생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년에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일 겁니다. 왜냐면 고급 회계가 쪼개져 나가기 때문에 고급 회계가 23년, 24년도에도 다 어려웠고 그에 준하는 난이도로 나올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상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유해 강의를 들어야만 대비가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동차생 분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동차생 분들은 기존보다 커버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160강 이렇게 되는 유해 강의를 꾸역꾸역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듣고 계시는 이제 동차 강의에서도 강사님께서 두 과목으로 쪼개지는 거를 상정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커버리지도 넓어질 것이고 다루는 문제 난이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니까 웬만하면 그걸 좀 최대한 따라가시는 쪽으로 하시고, 거기에 뭘 더 추가해서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다, 투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제 다유의 3차 분들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제 대부분이 간버셨을 텐데 다유의 분들은 여기서 재무회계 유예강의까지 챙겨가면은 정말 헤비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존에 보던 걸 보자니 좀 공회전하는 느낌도 있고 대비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연습서 하나를 추가해서 그것을 독학을 하거나 혹은 강의를 발췌해서 회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실력을 실수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재무회계랑 원가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일으키는 착각인데요. 왜냐하면 재무회계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대부분 계산 실수 혹은 딱 키워드 하나를 놓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멍청한 실수들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24년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난이도 하에서는 정말 먹을 문제는 확실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먼저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이거 당연한 것을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다유도 합격도 못했고 이외에서도 그렇게 막 시원한 성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후회가 되는데 그러한 악습관이 정착하게 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런 계산상의 실수를 파고들고 그것들을 전부 문서화해서 언제든 펼쳐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해 두시고, 그것은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해 강의 못 들을 것 같은데 커버리지 어떡하나요? 새로운 강사 연습서를 독학을 하시거나 강의를 발췌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GS로 커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회계 GS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 무리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GS를 응시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건져갈 게 많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 플러스 강의 발췌,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동쌤 연습서는 사실 독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워크북이랑 워낙에 링크를 많이 하시고 필기 노트도 따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 독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재무회계에 그래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고요.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기존에 보던 연습서로 다시 한번 감을 쭉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덕쌤이나 재영쌤 연습서를 한번 터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차 시험은 어떨까요? 1차는 여전히 기배, 기배모, 기출 이 세 가지 루트가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던 23년도도 그리고 이례적으로 쉬웠던 24년도 모두 기출 베스트로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난이도를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기본 강의 베이스였던 강사분의 객관식 교재를 보다가 기출 풀고 모의고사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문제 같은 경우는 대비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간히 눈에만 발라주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말 문제 보다가 개념적인 이해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뭐 한 번 정도는 진득하게 보시고 거기서 이해를 얻어 가셨다면 그 뒤로는 그냥 눈에만 발라주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동류에 좋나요? 매우 든든합니다. 굉장히 근본부터 이 회계력이 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몇몇 설명들은 좀 굳이 더 어렵게 만든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워크북 정말 따봉 정말 좋습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간간히 읽어주시면 개념적으로 정말 탄탄해집니다. 뭐 영덕쌤 부클릿도 좋다고 하는데 워크북이 안 맞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클릿은 공개 강의도 있어가지고 모르는 부분 딱 취사 선택해서 강의 듣기에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영덕쌤 연습서 어떤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So yummy. 기동쌤 연습서랑 병행하시면 진짜 최강의 이도류가 됩니다. 가끔 가다가 그 소수서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곤 하는데 그게 또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결국 어느 쪽을 채택할지는 본인 몫입니다. 본인이 더 논리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채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원가 관리 회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저는 동차 때 원가가 48점이 나왔고 자유동 때는 54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6점밖에 못 올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공부할 때 너무 본인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는 꼭 단서 한두 개를 빼먹는 사람이거든요. 원가에서 키워드를 빼먹지 않는 그런 테크닉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형광펜이나 그런 어떤 색깔 펜을 활용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문제를 보면서 뭐 변동 비용 같은 중요한 요소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서 읽는 걸 저는 정말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 이론서를 막 서브노트 읽듯이 매번 주기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읽을 때 자세히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형광펜도 그어놓고 정독을 해놓으면 나중에 막판에 한 번 더 훑어볼 때 정말 너무 편하고 든든합니다. 진짜 국밥입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변동 예산이랑 고정 예산 개념이 이 이후에 되고 나서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23년도 마지막 문제 있죠. 그 표준원가 문제에서 표 채우는 게 있는데 그것만 맞췄어도 사유동 합을 했을 거라는 그런 후회가 저를 1년 내내 괴롭혔어요. 너무 쉬운 개념을 놓쳐서 원가에서 떨어지면 그 자책감이랑 불안감이 정말 배가 되어서 유예 생활을 막 잠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만큼은 꼭 한 번에 넘기시거나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보다도 어떤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 단서를 잘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가 파트처럼 공식 위주의 접근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만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원가나 고정원가를 잘 혼동하지 않고 파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게 뭐 일 단위의 손익분기점인지 주 단위 손익분기점인지 세트 구성 비율을 뭐 매출 수량 단위로 할지 매출액 단위로 짤지 그런 테크닉들을 확립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승우쌤 유예 강의 어떤가요? 저는 인필수 베이스셨다면 매우 추천드립니다. 승우 유예에서는 어느 정도 베이스를 전제하고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출제 의도랑 기출 간의 그 표현의 비교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풀이 접근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에 정말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진쌤이랑은 사뭇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용남 유해 어떤가요?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고 들은 분들 수기도 많이 없어서 이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원가 관리계 고잼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용남쌤 연습서 심화 문제를 살짝 맛을 봤는데 이거 다 풀면 원가 마스터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20년도 난이도 정도에도 가뿐히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바른 생각에서 3순환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서 풀어봤습니다. 뭐 용남쌤 GS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말 어렵고 진짜 막 미국 원서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지만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뇌를 말랑말랑하게 트레이닝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도 그 영남쌤의 인사이트에 인상이 깊었고 원가 고수가 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좀 헤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인필수만 풀어도 되나요? 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근모 기본편 정도도 풀어주시면 그래도 매우 든든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승근모 실전 모의고사도 한번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가 인필수를 동차 때나 겪으신 분들에서 이제 뭐 다유동 기간도 임전수에서 문제를 취사 선택하고 이제 그렇게 인필수 위주로 가져갈 예정인 분들은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회전을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인필수 문제 자체가 137문제인가 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필수 외 문제에서도 건져갈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필수 문제에서 많아야 10문제 정도가 추가되는 구성일 텐데 몇 번 풀어봤던 거를 거진 6개월 정도를 또 풀어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승우쌤 연습서를 사서 독학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그 GS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 GS 뭐 풀어야 되나요? 제가 강사분들의 GS 특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세진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숨막히는 타임 어택 느낌이 있고요. 대체로 기본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지만 그것들을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약간의 응용 문제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시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승구쌤 GS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좀 지역 개념들 리마인드 하기에도 좋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승구쌤이 뭔가 개념들을 꼬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출제위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을 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현쌤 GS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조에 맞거나 살짝 더 어려워서 좋습니다. 올해 GS도 정말 느낌이 좋았고 승근모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이 그 옛날 상현쌤 GS 문제들이라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풀어야 된다면 저는 상현쌤을 푸시거나 혹은 올해 같은 타임어택을 연습하고 싶으시면 세진쌤이 내년에 GS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내신다면 그 당해 걸 푸시면 되고 만약에 안 내시면 23년도 거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강파 좋나요? 강파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문제 파트는 그 인필수랑 많이 겹쳐서 그 겹치는 부분을 좀 지워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안 겹치는 문제는 자작 문제 해가지고 뭐 5-7문제 될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론 파트랑 그 문제풀이 부분에 해설 마지막 부분에 그 팁인가 있는데 그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 승우 심화 교재나 승우 예제 30선 풀만한가요?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제 재무관리입니다. 고잼 들어야 되나요? 3류의 이하만 듣고 다유시면 동차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길 스튜 베이스시면 영우 동차 강의를 들으시고 영우쌤 베이스면 종길 스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스튜가 강의가 많아 보여도 시간이 짧아서 풀강을 들어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른 강사분 거 들으면서 인사이트적으로 얻어가는 게 정말 많으니까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단특 해야 되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많고 어렵거든요. 연습서랑 GS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식 암기나 이론 정독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저는 단거나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인터넷에 보시면 단거나 자료들을 공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시생의 지식창고라는 블로그에서 올려주신 이론 공식 정리 파일을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종길쌤 연습서 해독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예제는 늘 뼈와 살에 박아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필수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출을 실전 연습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때 풀었고 어느 정도 다음에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된 문제들은 연습서에서 지워가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는 필수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 시간에 풀어준 것까지도 챙겨갔었는데요. 저는 필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동차생이시면 실전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마지막 회독은 예제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법 가겠습니다. 기타 세법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요? 1차는 아예 버리거나 퇴직소득세랑 양도소득세까지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 과세표준까지 가져가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합병 연결을 생각하신다면 뭐 선택인데 저 같으면 버립니다. 저는 그쪽은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법은 어떻게 하나요? 학끝 돌돌하시면 됩니다. 다음, 독학 연습서 추천해주세요. 저는 주민규쌤 연습서 정말 강추합니다. 매우 컴팩트한데 있을 것 다 있는 명저입니다. 해설도 친절하고요. 경태쌤 책이 너무 헤비하다고 느껴지시면 민규쌤 연습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민규 파이널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기본 문제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예생 분들은 기본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앞쪽은 실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데 그 중간 회차쯤부터 갑자기 막 뇌절이 시작이 됩니다. 연결도 막 갑자기 등장을 하고 아무튼 좀 풀면 막 하기 싫어지는 문제들, 불쾌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민규쌤 죄송합니다. 초반 회차까지는 몇 개 풀어보시되 이제 중간 회차에 풀다가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싶은 느낌이 올 때 그냥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다음, 세법은 자주 잊어버리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나요? 써머리 등의 그런 서브노트를 시간을 내서 좀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펼쳐서 눈에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본적인 불안감도 많이 가실 거고 암기적으로도 보완이 될 겁니다. 잘 안 외워지는 부분들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표시를 해놓으면 시험 직전에 빨리 훑어보기 매우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태쌤 써머리를 매번 시험 직전에 눈에 바르는 용으로만 쓰긴 했습니다. 혹은 문제 풀다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바로바로 펼쳐서 보는 용으로 쓰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더 읽어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가겠습니다. 유예 강의 몇 개 들어야 되나요? 저는 다유예여도 2개 정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하나 들었을 때, 그 처음 한 강사분 강의를 들었을 때 완벽하게 감사라는 과목이 와닿았고 정말 감사를 즐겁고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암기 킹이다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 들었는데 이건 뭐 도덕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도덕책 보는 것처럼 뭐 당연한 얘기가 쓰여져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플로우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체 어디에 어떻게 암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2개 강사분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학끝 하나로 가능한가요? 저는 사실 작년에 주 교재가 학끝이긴 했습니다. 저는 노약서의 존재를 몰랐었어요. 아무튼 저는 학끝 하나로도 아직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GS나 어떤 기출풀이 그런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급만 계속 달달 외우다 보니까 이제 5월부터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출 문제 딱 펼쳐보니까 도저히 그 손이 안 움직이길래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도정환 쌤의 리뷰 강의를 빠르게 일주일 동안 수강을 했는데 문제 풀이 감을 익힐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어떤 혈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제 도GS, 홍GS를 풀었습니다. 끝 베이스이신 분들은 홍상현쌤 GS를 반드시 푸셔야 돼요. 왜냐면
홍상현쌤 GS의 사례형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사례형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뭐랄까 대체 뭘 적어야 되지? 라는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뭐라도 이제 최대한 문제를 분석해서 진짜 감사인 마인드로 그런 사례를 어떻게 깐깐하게 접근을 해야 될지 연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모의고사집은 어느 정도 풀어야 되나요? 제가 안 써봐서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수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경경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경영, 기본적으로 워크북이랑 기출실록을 돌돌 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한 0.8 최중락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뭐 전수환쌤 학끝을 돌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락쌤 모의고사도 정말 좋았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2번 정도 푸니까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은 뒤에 계산 문제가 가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퍼트 CM인가 그 부분이 저는 좀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관련 기출 문제풀이 강의를 검색해 보시면 무료로 올려주신 그 감사한 강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거 보면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상법은 학끝, 서브, 기출 이 3위일체가 매우 정석적인 루트입니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셔도 90점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상법 신강을 정독하면서 그 밑줄 친 중요 부분 이외에 나올 것 같은 조문에 따로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끝을 보실 때도 웬만하면 맞춘 문제나 틀린 문제 전부 다 그때 조문 해설을 보면서 뭔가 이 부분은 출제될 만한데 싶은 그런 문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눈에 유심히 발라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문은 결국 변함이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눈에 발라놔야 시험 때 지문에서 애매하게 꼬아놔도 어떤 위화감이 느껴져서 답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 저는 다이어트 베이스로 쭉 해왔는데요. 사실 경제는 제가 60점대만 받아봐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모든 범위를 다 챙기긴 했습니다. 근데 복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정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파트에 시간을 뺏길 바에 차라리 내가 자신있게 풀었던 문제들 혹은 애매하게 넘겨놨던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검산도 해보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고, 그렇게 점수 나올 구멍을 확실하게 찾아서 확보해 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 단권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4 용지에 그 모든 개념들, 공식들을 적어놨었고 시험 직전이나 혹은 생각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술술 돌려봤는데요. 제가 다른 과목은 단권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전범위의 개념을 좀 유기적으로 꿰고 있어야 되는 잼관이랑 경제에는 그 단권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특 교재는 시험 직전 빠르게 전범위 돌리기에 정말 좋고요. 자, 이로써 이제 과목별 Q&A 기반의 합격 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수험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회전 자가 진단법. 제가 생각하는 공회전은 똑같은 교재를 3번 이상 보는데도 비슷한 걸 매번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실수, 그리고 단순 계산 실수, 이 2개만 집요하게 잡아도 공회전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를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결국 관성이 붙어서 나중에 내 실력적인 구멍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저지르지 않을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no no no, 다메 데스. 다음으로 초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1차생이라도 2차 시험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험에 진입하면서 1차 초시 합격이 최우선 목표였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연습서 시즌에도 빨리 객관식을 진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조급함이 막 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연습서를 점차 소홀히 하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덜컥 1차를 초시 합격을 하고 나니까 2차 공부가 정말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나는 이미 목표를 이뤘는데 2차 공부를 또 해야 되다니 정말 의욕도 안 났고 목표를 완전히 상실한 기분이 들어서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나 다유예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동차 합격하거나 적어도 저유예를 띄우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2차만을 바라보며 공부하시면 그때 연습서 시즌을 깊이 있게 보내서 개념적인 기반을 잘 다져놓을 수도 있고요. 1차 시험도 2차로 향하는 아주 작은 관문일 뿐이라는 생각에 어떤 자신감도 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부 장소는 어디가 좋나요? 집공을 할까요? 스카를 갈까요? 고시반에 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다만 저는 3년 반의 대부분을 홀로 집에서 공부한 입장으로서 주변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환경이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매 순간 되게 큰 동기부여를 받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게으름 때문에 고시반은 포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혼자 공부하는 분들께서는 캠스터디나 어떤 유튜브 스트리밍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마저도 귀찮아서 잘 못했는데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그 집공이랑 고시반의 절충인 것 같아요. 근데 스카도 이제 위치가 중요한데 만약에 동네에 뭐 중고등학교가 있는 쪽에 있는 스카라면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중고등학생이라서 그렇게 막 자극이 되는 게 없거든요. 너무 멀지 않다면 본인 학교나 혹은 주변의 대학교 그쪽에 스터디 카페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이유회가 떠서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하나요? 그 심정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연습서에 몰두하셔야 돼요. 다시 1차를 볼 생각에 막 온몸이 막 치가 떨려도 일단 지금은 연습서를 씹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차마 다 못 쌓아놨던 어떤 개념적인 기반이나 나만의 테크닉들을 훈련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차를 재응시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차 과목들은 객관식 교재를 펼쳐보면 다 기억나요. 리마인드가 정말 수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붙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령과 이만큼 공부하면 붙을 수 있다는 그 임계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 감각들은 여러분한테 아직 남아있으니까 너무 1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년에 2차 시험을 한 번에 붙을 생각을 하면서 눈앞에 좀 혐오스럽지만 그 눈앞에 펼쳐진 연습서 그리고 뭐 간버이셨던 분들은 감사 그 과목들 공부에 다시금 몰두해 봅시다. 다음,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고 있던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은 무조건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운동하지 않는다. 공부하기 위해 운동한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두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임상 실험을 해가면서 진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하면 공부 효율이 정말 쭉 떨어졌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러닝하면 의욕도 샘솟는 걸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격일로 근력 운동이랑 러닝을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중간에 막 족저근막염도 한번 걸려보고 스트레칭을 소홀히 한 나머지 초시 때 1차 시험 2주 전에 땅에 떨어진 교재를 줍다가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은 몰라도 스트레칭은 정말 매일 해주셔야 돼요. 목도 정말 많이 뭉치셨을 거고 등, 어깨, 그리고 허리 등등 매일 전신을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넘어서 강요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빨리 하세요. 아이, 스트레칭 해. 자, 다음 누적 복습해야 되나요? 누적 복습은 제 생각엔 멘탈 케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 과목들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불안하다. 지금 그게 신경 쓰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에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냥 전에 했던 과목들 기본서나 서브노트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볍게 읽어주는 형식으로 리마인드 하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적 복습으로 막 예전에 들었던 과목들 암기를 하거나 다 막 뼈에 새겨 넣으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듣는 과목 당일 복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할 때 잠깐 릴렉스, calm down 하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GS 실강을 들어야 되나요? 우편반을 들어야 되나요? 실강을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사실 GS도 모의고사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이랑 그 멘탈 상태나 그런 컨디션이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근데 이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받는 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답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늠하러 가는 용도로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활 중 연애해도 되나요? 일주일에 서로 한 번만 만나는 게 서로 합의가 되고 상대방도 납득을 한다면 사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사랑을 없앨 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수험 생활에 대한 Q&A와 합격 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한 Q&A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Q&A는 여러분들이랑 밖에서 걸으면서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52분이네요. 너무 춥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감기랑 비염 그런 거 조심하세요. 이 그림자가 좀 웃기네. 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제 나이는 98년생이고요. 현재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른바 기타대학교를 현재 막학기 재학 중이고 내년 2월 달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회계법인 입사 결과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우선 빅4는 다 떨어졌습니다. 저를 면접에 불러주는 데에는 3일 회계법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 2차 면접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좀 잘 못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학벌도 학벌이지만 스펙이 전무했고 면접도 썩 그리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어도 그렇게 상처받진 않네요. 내년에 좀 더 갈고 닦아서 재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무엇을 할지 저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현재는 그 로컬 회계법인 파트타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좀 해가면서 스펙도 착실하게 쌓을 생각입니다. 제 팬미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 야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나요? 지금 별도 막 많이 보이는데 담길지. 이제 가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 굉장히 맑고 밤에 별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점 3개 이어져 있는 제도 별자리도 보이고 엄청 밝은 북극성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늘도 많이 올려다 보시고 하면서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과감하게 아예 하루를 쉬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맘 편히 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쉬긴 쉬기 때문에 제가 각 잡고 쉬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런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휴식을 취하는지에 대한 팁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번아웃 오면은 그렇게 막 몸부림쳐서 막 빠져나갈 필요는 없고 그냥 그것도 수험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냅다 러닝을 하셔도 좋고 못 만난 친구도 만나서 수험 이외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 그동안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으시면 적어도 내가 뭐 때문에 이 수험판에 진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여행도 사실 가도 됩니다. 저도 사유에 뜨자마자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도 부산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여행이 확실히 뭔가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데에는 정말
특효약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행 가는 거에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별이 잘 보이네. 이제 진짜 가을이네요. 다시 한번 비염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지만 병원 가는 시간을 아까워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써서 그것을 낳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더 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바로 병원을 가시길 바랍니다. 집공할 때 그 집중력 저하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제게는 타임랩스가 정말 좋은 억제기가 되어줘서 스스로 감시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집중력을 어느 정도 하방을 받쳐주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캠 스터디나 여러 인증 스터디들을 하셔도 좋고 열품타도 괜찮지 않을까요? 걷고 있는 곳은 이런 공원입니다. 여기 아주 근사한 인라인장이 있고요. 밤이라 좀 무섭네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언제든 남겨주세요. 저를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응원을 해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거 없는 채널인데도 그렇게까지 관심을 주셔서 저도 정말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나긴 도전을 묵묵히 하고 계신 분들께서 그래도 늘 자기 자신을 아껴가면서 건강한 수험생활, 건강한 그런 도전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꼭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털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이로그 이런 거를 안 찍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당장에 입사를 했다면 몇 개는 가끔가다 올려볼 수도 있었겠는데 그게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 브이로그를 올리는 거는 채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이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파트타임이 된다면 미회계사로서의 소감 정도는 뭐 그런 건 어떤지 한번 찍어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제 어떤 일상들을 저는 그냥 이 채널이 그냥 쭉 CPA 채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그냥 취직을 해서 빨리 회계사로서 현업에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뵀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행복한 나날이 되도록 이곳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